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어제는 우리 몸에서 수액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수액대사는 먼저 비위의 소화 흡수와 그리고 폐를 통해서 전신으로 뿌려지고요. 그 통로로 삼초가 이용되고요. 최후로 신장에 이르러서 배출되고 재흡수되는 이러한 일련의 여러 장부의 공동의 과정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장부에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 몸의 수액대사는 이상이 있게 되고요. 몸에 부종이 생기거나 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부종이 있으면 단순히 신장의 이상이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가래는 목에서 나온다고요. 가래가 단순히 폐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비장, 폐, 삼초, 신장 어느 하나의 장부 이상만으로도 몸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액대사의 이상으로 생긴 담이 어떻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담이 어느 부위에건 걸리면요. 그 국부적인 부위에 기혈의 흐름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그 부위를 통과하는 경락에 기혈의 흐름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깨에 담이 걸리면요. 그 어깨 자체의 기혈의 흐름도 막히고요. 그 어깨를 통과하는 경락에 기혈의 흐름도 막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증이 있고요. 쑤시고요. 걸리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래토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임파결절이 부어오르는 것인데요. 이런 임파결절이 부어오르는 것 중에서 이 목을 중심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부어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의학에서는 나력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한의학에서는요. 이 담이 동글동글동글 뭉쳐 생긴 거로 봅니다. 또 실제로요. 이 담을 제거하는 약들로요. 잘 치료가 됩니다. 또요. 우리 몸의 손목이라든지 이런 발이라든지 보면요. 이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이상도 없고 그런데요.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째거나 또는 이렇게 찔러보면요. 물렁푸렁한데요. 비지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요. 담핵이라고 하고요. 담이 뭉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 또한 한의학에서는 담을 제거하는 약들을 써서 치료하게 되죠. 이런 담이요. 오장육부에 들어가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오장육부 내에서의 기능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죠. 폐에 담이 쌓이게 되면요. 우선 가래가 더욱 많아지죠. 폐가 수액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액대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리고 폐의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침이나 천식들을 하게 되죠. 또 심장에 담이 차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요. 잠을 잘못 자거나요. 심하면 발간까지 하게 됩니다. 또 간에 담이 차면요. 얼굴이 푸르해지고요. 머리가 어찌러찌해지고 눈이 돌게 됩니다. 또 비장에 담이 차게 되면요. 소화 기능이 안 돼서 배가 더부룩하게 부어오르고요. 몸이나 사지가 무겁거나 축 늘어지게 됩니다. 또는 신장에 담이 차게 되면요. 허리나 무릎이 마비나 통증이 오고요. 또는 발이 시렵게 됩니다. 위에 담이 차면요. 구역질을 자주 하고 위가 더부룩하게 됩니다. 머리로 담이 들어가면요. 머리가 빙빙빙빙빙 돌고 또 심하면 의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구멍에 담이 차면요. 목에 무엇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서양적으로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목에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합니다. 담이 걸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 물 같은 게 걸려있으니까 어떤 걸 조사해야 돼요. 잘 나타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 늑막에 담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가 아프고요. 통증 있죠. 이게 늑막염 이런 케이스죠. 또 사지 팔다리에 담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팔이 마비가 온다. 한쪽 다리가 마비가 온다. 또는 통증이 있다 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담은요. 우리 몸의 머리 꼭대기로부터 발바닥까지 안 가는 곳이 없이 어느 곳에 가서든 다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갔건 각각 해당하는 부위의 기혈의 흐름을 막아서 병을 일으키게 되죠. 또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요. 담이 원래 우리 몸의 수액대사의 이상으로 생긴 것인데요. 이 담이 일단 우리 몸에 차게 되면요. 다시 우리 몸의 수액대사에 장애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이 더욱 많아지죠. 그리고 이 더욱 많아진 담이 다시 수액대사를 방해하죠. 그러면 담은 더 많이 생기겠죠. 더 많이 생기면 수액대사는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병세가 아주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한 담이 형성되고 나면요, 우리 몸 자체로 그걸 잘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병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 자체로 회복이 많이 되는데요, 이 담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그러한 성격의 질환이 되기 쉬운 겁니다. 이렇게 담이 일단 형성되면요, 우리 몸의 자율적인 기능만으로는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1차적인 병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원인으로 일단 생성이 된 것이므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는 않고는 담을 단순히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은 그 자체로 담을 생성시키는 수액대사에 영향을 주어서 다시 담을 생성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래가 많이 끓는 사람, 담이 자주 걸리는 분들은 그것이 오래된다고 해서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연필과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